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조작 과정이 더 세밀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알면 알수록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라는 조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더 알게 됩니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말이죠, 엑셀까지 보내면서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투표소가 사실상 말이죠, 셧다운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강신업 TV는 말이죠, 팩트에 기반해서 신속하게 사실을 전달하고 그에 기반해서 가장 신랄한 논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지금 선관위가 엑셀까지 지금 지방선거 당시 보내서 투표소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참고할 엑셀 파일까지 보내며 조작을 지시한 증거를 검경 합수본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엑셀 파일까지 보내면 실제로 KBS가 경기 지역 투표자 수를 살펴보니 오후 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 사실상 셧다운 상태로 기록된 곳도 있었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단독 투표소가 사실상 투표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셧다운 그대로 가만히 있는 선거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 경기 김포시와 의왕시, 충북 진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실수로 부풀려 입력하자 다른 투표소 투표자를 0명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은폐했다는 정황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대상입니다. KBS가 경기 지역 투표 데이터를 입수해보니 의왕시 부곡동 제3투표소는 오후 1시에서 2시 투표자 수가 409명이나 몰립니다. 이후 2시부터 투표 종료 시간인 6시까지 투표자는 0명, 사실상 이거 말이 셧다운 됩니까? 상태로 기록됩니다. 투표 끝날 때까지 더 이상 투표한 사람이 없다. 투표소 9곳은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모두 똑같이 단 1명씩만 투표한 걸로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 시간대에도 투표소 8곳, 약속이라도 한 듯 1명씩만 추가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조작을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진천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기입하자 중앙선관위 직원이 분산 기입을 시킨 거로 의심합니다. 투표자 수를 바꾼 엑셀 파일을 발견했기 때문, 이후 경기 김포에서도 투표자 수를 잘못 쓰자 중앙선관위 측은 참고하라며 진천에 조작 엑셀 파일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합수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통계 조작을 논의한 인물로 지목된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의로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공전자 기록 위작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공무집행 방해죄나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인데요. 일부러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공전자 기록 위작죄라든가 또 지금 공무집행 방해 이런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마지막에 주진우가 얘기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오입력을 했으면 수정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자 그걸 수정하라고 하지 않고, 자, 어떻게 한 거냐, 그 엑셀 파일까지 참고하라고 보내주면서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나의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과다하게 입력했으면은 그걸 갖다 고쳐가지고 원래대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와서 투표를 하면 그걸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놔둔 다음에 투표하러 오는 사람은 그 투표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0명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1시간에 1명 투표한 걸로 돼 있고 어떤 데는 1시간에 0명 투표한 걸로 돼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만 끼워 맞추려고 이 과정이 전부 다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이거야말로 투표율 조작이고 투표자 수를 조작한 거죠.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고 공전자 기록을 위작한 거고, 하여튼 이건 엄청난 죄예요. 이 관련자들을 갖다가 지금 바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들에 대해서 이메일이라든가 집에 뭐 또 휴대폰이라든가 하여튼 뭐 집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서 어떤 그 음모를 혹시 꾸민 것은 아닌지, 과거에도 또 그런 이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구랑 뭔가 외부와 주고받은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모두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저번에 법원에 그 영장을 청구했더니 이메일이라든가 관련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걸 법원에서 막아버렸죠. 기각해버렸죠. 자, 다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이것이 너무나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샘플까지 보내주면서, 그러니까 엑셀 파일이 샘플이죠. 엑셀 파일까지 보내주면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얘들이 이것이 한 번이겠는가, 과거에도 능숙하게 그런 어떤 조작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쓰다가 잘못 쓰면 연필로 지우듯이 말이죠. 항상 오입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상정한다면 그런 것들이 과거 선거에서도 충분히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투표율과 투표자 수만 그런 오입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만 과연 조작이 있었겠는가? 만약에 말이죠, 득표율에서 여기서 오입력을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처리했을까라는 우리가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과연 이거를 원칙대로 처리했을까? 오입력이 있다면 수정해 가지고서 제대로 입력하고서 다시 예를 들어서 득표수를 계산한다든가 득표율을 계산한다든가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이걸 갖다가 뭉개고 모른 척하거나 내지는 또 투표자 수나 투표율을 갖다 조작하듯이 득표자 수나 득표율을 조작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심을 가져왔죠. 빳빳한 형상기억 종이다, 벽돌 투표지다 등등등등.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밖에서 무슨 해킹이 있는 건 아닌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의심을 가져왔는데 지금 드러난 거는 투표 용지를 부족하게 찍어가지고 사실상 투표를 방해한 거 아니냐, 이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산 조작을 했다는 거, 근데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는 거, 이거는 팩트로 이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 저 민주당 애들이라든가 그리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그걸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애들, 이준석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뭐라고 얘기해왔냐?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 조작은 절대 네버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왔던 겁니다. 근데 전산 조작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더군다나 전산 조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됐다는 것이 지금 증명된 겁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가지고 전산 조작을 하는데 이건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모든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공명하게 선거를 관리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기존의 생각은 모두가 산산조각 깨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이죠,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서, 그것도 국민의 힘이 추천하는 특검, 국민특검을 빨리 발족시켜가지고 특검을 통해서 전수 수사를 통해서, 이게 조사가 아니라 수사입니다. 전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어떤 부정과 부패와 전산 조작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모두 밝혀야 되는 겁니다. 김문수 조차도 지난 대선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중앙선관위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이제 우철안이 여기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우철안이는 빨리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통해서 깜빵 보내야 되는 거고, 지금 중앙선관위한테 지금 상황 이것도 맡겨놓을 수 없는 거고, 중앙선관위 의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빨리 특검을 발족시켜가지고 우이철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선관위원들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치밀한 수사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끔찍합니다. 어떻다고요? 중앙선관위가 조작을 지시했습니다. 뭐까지 주면서 엑셀 파일까지 주면서. 강신업 TV입니다.